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금은 구리 가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 해 동안 얼마만큼 많이 올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금은 동이 요거 자체를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일단 YTD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2월 26일까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때까지의 올랐던 폭을 본다면은 은이 168%, 그 다음 골드가 70%, 카플이 44%로서 상당히 많이 올랐죠. 실버가. 저 그런 가운데 있고, 그렇다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느냐?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은이 2025년도에 가장 뜨거운 투자 대상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베테랑 투자자가 다가오는 광풍 국면에서 은 가격이 $3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물론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는 은의 모든 요소가 갖춰져 있다. 그렇게 지금 현재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은선물 가격 자체가 올해 들어서 158% 급등했는데, 그 이유는 구조적인 공급 부족, 그 다음에 주요 거래소의 재고 감소에 기인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금 가격의 목표치를 갖다가 온스당 $4,500, 그 다음에 금은 비율을 15로 설정했을 때 은 가격이 온스당 $300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68일 금은 비율이 1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금은 대비해서 은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위대한 은강왕 더 그레이트 실버불의 제자인 피트 크라우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사람은 은 가격 이른바 광풍이 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오랫동안 주정은 온스당 $300 전망을 고수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시장에서 20년 정도의 경력을 쌓았던 사람인데, 인터뷰에서 2023년도에 은 가격이 $22 정도의 안팎에 머물렀을 때 금속 투자자 포럼에서 공급 부족, 그 다음 수요 급증을 경고하는 등 여러 가지 정확한 예측을 내놓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은 가격 결다가 급등한 것, 올해 그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급의 부족이다,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 이미 3년 동안 이 거시적인 요인을 면밀히 추적해 왔는데 2024년도부터 시작해서 가격 정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2021년도 초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까지 런던, 뉴욕, 상하이, 중국 이런 주요 거래소의 재고가 감소해 왔다. 재고가 감소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값이 은값이 뛰겠죠. 이러한 거래소에서의 소비자들의 장기 선물 계약을 통해서 은을 구매하고, 자, 만기 시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광산업체들에게 시장에 더 많은 은을 공급하도록 압력을 가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장기 동안에 선물 계약을 통해서 은을 구매했으면은 만기 시 인도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계약이 돼 있으니까 크게 일단 압력을 가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당시에 인도 가능한 재고가, 은 재고가 완전히 소진되기까지는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시장은 1년 전부터 특히 올해 초에 그 점을 받아들인 것 같다. 아무래도 12개월 되면은 완전히 재고가 없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아무래도 은값이 오를 수밖에 없죠. 재고가 다 소진됐으니까. 그래서 금은 비율이 가격에 매우 중요한데 하락세로 전환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 금은 비율은 금값을 은값으로 나눈 것인데 금 1온스를 사기 위해서 필요한 은의 양을 알려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비율이 4월경에 104로서 정점을 찍었고 68, 그 다음에 아무래도 15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죠. 그렇게 되면은 온스당 $300까지 오르는 은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15로 나눴을 때 4,500을 갖다가 금은 비율 15로 나누면은 300까지 떨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렇게 300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몇 년 더 걸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광기가 지나면은 금은 비율은 계속해서 급락할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특별히 지금 이제 강력한 산업 수요, 그 다음에 공급 부족, 이런 것들이 있죠. 특별히 은의 경우 달러 약세, 그 다음 높은 정부 재정 적자, 자,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불안감, 자, 이러한 것들이 자산에 대한 열풍을 불러일으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공급과 수요 불균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이런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5년 동안에 올해까지 합산하게 되면 한 8억 온스에 달하는 공급 부족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의 1년치 광산 생산량에 해당하는 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국제은산업협회인 실버 인스티튜트가 향후 5년간의 지금 지속적인 공급 부족을 예측해 왔다. 공급이 계속해서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은가격이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은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래서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은가격은 올라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들이 은을 많이 소비한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신기술일수록 은 소비량이 훨씬 더 많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테마형 상장 지수펀드, ETF 이런 것들의 은 투자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다른 것보다는 인스티튜트에 따르게 되면 올해 테마형 ETF의 은 소비량이 기존 예상치인 7천만 온수로 훨씬 더 웃도는 2억 온수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만큼 은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 가격이 10월에 돌파한 $50가 기금속의 하한선 역할을 할 것이다. 하한선이고 그래서 $800에서 $1000까지 오르는 전망도 다소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불가능하진 않다. 그만큼 지금 이제 은 가격의 수요가 많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공급은 딸리고 그래서 은 가격은 정말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시장을 비롯한 모든 요소가 은 가격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래서 물론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지만은 아무래도 일단 당분간은 가격을 지지할 만한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상승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트 크라우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50불선이 일단 강력한 지지선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제가 일단 장 마감 시간 때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0불대가 강력한 지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요걸 갖다가 계속해서 돌파돼서 지금 300까지 갈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가격 자체가.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서도 주가 자체는 더 많이 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2배 반 정도 260%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 역시도 지금 단기적으로 눌릴 수가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우상향한다. 자, 그것이 5년 동안에 계속해서 은의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은의 투자도 가능하다. 자, 그 이야기로 현재로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금값이 연말까지 $4,000를 돌파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2016년에는 어떤 전망이 나올지 한번 찾아보자.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뭐 아무래도 S&P 500의 지금 강세론자죠. 야된 리서치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초에 들어서 금 1온스 가격이 $3,000를 넘어섰을 때 연말까지 $4,000, 내년까지 $5,000까지 도달한다. 그렇게 발표했는데 저녁에 아무래도 $4,500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2010년도 목표가를 $6,000로 상향 조정하겠다. 2020년도 말까지는 2029년도 정도 되겠죠. $10,00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낙관적인 전망치 중에 하나로서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JP모건 역시도 내년 말까지 금값이 $5,050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물론 S&P 500과 금이 단기적으로는 역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동일한 상승 추세를 따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이 향후 몇 년 동안의 금에 대해서 더욱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이유다. 자,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지금 모습에서 동일하게 상승 추세를 따른다면 S&P 500 역시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금 가격이 S&P 500 주가 지수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다. 그래서 추세 분석이 맞다면 S&P 500 지수가 2029년 말까지 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금 가격도 $10,000에 거래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요 빨간 거 있죠. 이건 S&P 500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밑에 있는 그 파란 거 있죠. 자, 파란 거 자체는 아무래도 골드 값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골드하고 지금 S&P 500가 좀 반비례 관계가 있었죠. 2000년도만 하더라도 요때도 일단 골드가 내려갔을 때 S&P 500은 상승했고 요때도 지금 이제 골드가 내려갔을 때 S&P 500이 상승했던 그런 반비례 관계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부터는 주가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그것이 2025년도, 2023년도 일단 중반 들어서 같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되고 있다. 반비례가 아니고 지금 이제 역별이 아니고 같이 정별되면서 올라가고 있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데니 같은 경우에는 금값이 $2,000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2024년도 초에 금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렇게 밝히고 있고 이후에 금은 기금속 시장 전반의 상승세를 주도해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의 외환 보교를 동결한 후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늘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긴장,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항구 공격 이런 지정학적 우려가 금가 상승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중앙은행들이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서 통화를 발행할 것이라는 우려 이런 것도 금가 상승의 요인이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무 많이 찍어내니까 결론적으로 봐서 금값이 오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 가격이 올해 은보다 139%, 백금보다는 133%, 팔라뇽보다는 95% 정도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세계 경제 활동 반등과 연관될 가능성이 낮다 그렇게 말하면서 산업 생산과 연관된 기본 금속 가격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래도 산업 생산과 연관된 것들은 아무래도 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욱더 밀접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금속 가격이 내년에 미국에서 과도하게 부양적인 통화라든지 재정정책 조합에 대한 최근의 우려를 나타내는 신호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일단 금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페드의 자료에 인용한 야데니 같은 경우는 2010년도 첫 4개월 동안에 연방기금의 금리 인하를 중단한다 하더라도 4월까지 매달 40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갖다 매입할 계획에 있다. 이런 것들이 금가격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미국 가정이 2010년도에 정부로부터 1000에서 2000달러의 환급금 받는 것들, 그 다음에 스콧 베센트 장관 자체가 2000달러의 관세 배당금의 지급 가능성 이런 것들도 시사했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거의 다가 금값 상승하고 같이 가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내년에 첫 4개월 동안에 재정 적자가 급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의 상승, 주식시장의 하락을 또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야데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른바 대규모 가치절하 거래가 다시금 활성화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물론 부채를 갚기 위해서 중앙은행들이 돈을 찍어낼 것이다. 이런 우려가 금 가격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이지만은 지정학적 요인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브루킹스 연구소의 수석 경제학자이자 이전에 골드만삭스의 수석 통화 전략가였던 로빈 브룩스가 금값이 온스당이 4,400달러를 돌파한 시점에서는 논평을 내놓고 있는데 자, 이러한 상승세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연준의 최근 금리 인하, 그 다음 부채 화폐화, 그리고 중앙은행이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가 현재로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금값 상승에 있어서는 지정학적 고조도 있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항구 이런 것들의 선박 공격들, 그다음 베네수엘을 둘러싼 지정학 고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금의 안전자산으로서 매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요때 일단 요때부터 시작해서 금하고 지금 현재 은가격이 계속해서 골드하고 실버 퓨처가 올라가고 있죠. 그때가 잭슨 홀 스피치 할 때입니다. 그래서 연준의 의장들이 나와서 이야기할 때 그때를 기점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상승이 되었고 또 페드의 때 레이트 컷 할 때 있죠. 그때도 시작해서 마찬가지로 상승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플러스 작용이 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잭슨 홀에서는 아무래도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하겠다. 뭐 그런 뜻이 담겨 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상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파월 의장 자체가 이 8월 22일에 잭슨 홀에서 발표한 비둘기파적인 연설이 있죠. 또 도비시하게 돈을 풀겠다 그런 것들 채권을 발행해서 막 돈을 많이 풀어내겠다. 그 다음에 또 25bp의 금리 인하 조치하겠다. 자, 그런 것들이 촉발되면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기금속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스웨덴의 코로나 이런 것들, 코로나 같은 것들이 있죠. 부채 수준이 낮은 통화, 국가 통화도 여러 가지 이런 추세에 영향을 받고 있다. 거기다가 일단 자산 가치가 많이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통화에 있어서는 통화는 일단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자, 아무래도 금이라든지 실물 자산은 계속 상승이 되고 있다. 자,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를 보게 되면 요걸 일단 통화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스웨덴의 크로네를 이야기하고 있고 노르웨이의 크로네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그 다음 유로 달러, 그 다음에 이거는 스위스 프랑이고 캐나다 달러, 그 다음 뉴질랜드 달러, 요거는 일단 브리티시 파운드, 이거는 제페니스 엔을 말하고 있는데 요런 통화가 어떤 식으로 일단은 골드하고 실버하고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느냐.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15년도 12월 19일까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0.3이라는 이것들의 상관관계가 이 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금액이 지금 이제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거 자체의 상관관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통 금하고 같이 가는 것들이 보통 보면 스위스 프랑입니다. 스위스 프랑에 아무래도 이렇게 돈 가치가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가 금하고 항상 같이 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거보다도 높은 것이 스웨덴의 지금 현재 코로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고 자, 그 다음에 일단 가장 낮은 것이 제페니스 엔 이런 것들은 상관관계가 상당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자, 그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 역시도 옛날에는 더 높았는데 지금은 많이 내려왔다는 거겠죠. 자, 그런 모습에 있는 것이 현재 모든 통화 가치가 많이 절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UBS에서는 유동성 부족과 연말 요인이 기록적인 변동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연휴를 앞두고 과열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단기적으로 그렇고 장기적으로는 좀 좋게 보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금속 시장에 있어서 올해 아무래도 기록적인 한 해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12월에는 매수 열풍이 최고초에 달했지만은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위험이 좀 커지고 있다 그렇게 경고가 되고 있죠. 이번 상승세는 다소 예측 불가능해 보이고 있다. 요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낙관적인 일단 지금 이제 시장 참여들조차도 놀라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도와 규모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UBS의 전략가 입장에서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들이 달러의 약세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자, 그럼에도 기금속 가격의 상승의 규모를 설명할 만한 정확한 원인을 짚어내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너무 많이 갑자기 상승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유동성의 부족이라든지 기술적 분석 그리고 연말이라는 요인들을 고려해 볼 때 추세는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10년도까지 귀금속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고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최근의 상승 동력의 불확실성과 랠리 규모 때문에 당분간은 관망세를 유지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구리에 대한 관심도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달러 약세로 인해서 은과 구리를 비롯한 많은 귀금속이 공급 부족에 직면되어 있다. 그리고 달러 약세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상품 가격의 상승을 이끄는 강력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지속적으로 불가능한 정부 재정 적자,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로 인한 명목 확보에 대한 신뢰가 하락했다. 그래서 통화 가치 절하가 202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지정학적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안전자산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좀 비슷한 말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좋게는 보는데 너무 많이 급등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상장지수 펀드 있죠. ETF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ETF는 해당 금속을 매수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선순환을 만들어내면서 계속해서 일단은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다. 즉 말해서 펠라듐 ETF라든지 플래티늄 ETF 이런 것들이 계속 상승되고 있으니까 금속을 살 수밖에 없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금속들이 상승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격이 급등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단기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위험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마지막이라든지 몇 개월의 시점에 있어서는 이런 움직임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말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좀 관망한 다음에 1월 달이나 이럴 때 좀 내려올 때 그때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거는 일단 골드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요렇게 일단 좀 눌림목 받을 때 있죠. 요렇게 일단 아무래도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에서 조금 뭐 십자 도째가 난다든지 요렇게 됐을 때 있죠. 자, 고를 때 일단 구매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좀 조정 받을 때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자, 고를 때 받아야 된다. 지금이 4,500인데 충분히 뭐 6,000까지도 만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것보다는 좀 안전자산의 의미에 있어서 또 5에서 한 10% 많으면 10%고 5% 정도는 금하고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버도 너무 많이 올라왔죠. 그다음 좀 조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200일선하고의 가격이 너무 많이 큽니다. 이럴 때는 이 가격의 조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내려올 때, 고를 때 사셔서 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카프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가야 될 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